고가권에서 추격 매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자제력. 모든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으로 환호하고 기뻐하며 탐욕에 빠져들 때 확보한 수익에 만족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결단력. 자신이 정한 매수 타점이 오기 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모든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용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음봉다법입니다. 지은이는 이상암, 출판사는 랜덤하우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님은 2006년 하나증권 실전투자대회에서 1200% 수익률을 올리며 제야의 고수로 이름을 날리신 분입니다. 2007년 당시 이런 책을 쓰셨다는 것은 주식에 대한 엄청난 연구와 공부 그리고 숱한 실전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이런 내용의 책을 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시야와 관점을 제공해주고 세력들의 심리와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제공해줍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절판 도서가 되었지만 내용이 정말 좋아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07년도 책이라 상한가 제한이 15%인 부분, 틱 차트 설명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따로 뽑은 최신 국장의 일봉과 분봉 예시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만의 원칙과 기법을 만들다. 국회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주식 투자. 30대 초반에 삶의 애증이 교차하면서 운명처럼 다가올 줄도 모르고 희망을 갖고 시작했던 주식 투자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지는 몰랐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식에 관한 책이란 책은 다 찾아서 읽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다. 직접적인 투자는 하지 못했지만 그 시절 왜 그렇게 주식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었던지 밤을 새워가며 원리를 익혀갔다. 그렇게 2년 동안 주식 이론에 대한 모든 것을 익혔다고 생각한 쯤에 직접 투자를 해보기로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계좌를 만들고 매매를 시작한 후에 나는 처절한 아픔을 맛보아야 했다. 일명 깡통을 찬 것이다. 많은 금액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금전적인 손실은 크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너무나 컸고 내 자신에 대한 분노로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첫 번째 깡통 이후 내가 아는 모든 주식의 이론을 적용하며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집중해서 매매했지만 다시 남은 것은 또 깡통이었다. 한동안은 반복적인 깡통의 연속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시장에서 시장 나름의 또 다른 원리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단지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닌 직접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전 원리가 따로 있었다. 이렇게 이론과 실전의 원리를 나만의 원칙으로 정립하고 나니 시장의 모든 흐름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아마 그때부터 손실을 보는 날이 거의 없어지게 된 것 같다.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사람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일반 투자자를 볼 때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다. 항상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여 손실을 보고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내느라 힘들어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신의 계좌 잔고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매번 반복한다. 즉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과 큰 세력들에게 아무런 대항 능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불공정한 게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주식시장은 자신의 자산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곳이다.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자제력. 모든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으로 환호하고 기뻐하며 탐욕에 빠져들 때 확보한 수익에 만족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결단력. 자신이 정한 매수 타점이 오기 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모든 투자자들이 공포의 투매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용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탄력형 투자자가 되어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의 투자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개인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 인생에 대한 삶의 목표와 같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듯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정체성, 즉 투자 유형을 찾아야만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다. 투자 유형 중 가장 이상적인 탄력적인 투자자는 강세장, 횡보장, 약세장에 따라 자신의 투자 유형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면서 시장에 맞는 투자 유형을 갖는 탄력적인 투자자이다. 이러한 탄력형 투자자들은 보통 투자 기간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원칙과 기법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식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하고 적용하는 투자자들이다. 탄력형 투자자들은 강세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 유형으로, 횡보장과 약세장에서는 보수적인 투자 유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주식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한다. 탄력형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 수익을 내고 있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투자 유형은 탄력형 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 탄력형 투자자들의 성향을 살펴보자. 나는 주식 투자에 대한 나만의 원칙과 기법이 있다. 나는 수익과 손실을 방치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도주, 대장주를 알고 있다. 나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 나는 한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한다. 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장기, 중기, 단기 투자를 적절히 변환한다. 나는 주식시장에 대응함에 있어 항상 겸허하다. 나는 투자 자금을 항상 여유 자금으로만 한다. 나는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진입과 철수할 때를 알고 있다. 투자 유형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자가 바로 탄력형 투자자이다.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평균적인 수익을 내는 탄력형 투자자는 투자자들이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 할 투자 유형이다.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기본기와 응용법. 이 기본기 파트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고 알만한 기본기이지만 의외로 실전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국장 예시로 최대한 상세하게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이 기본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분의 1 바닥형. 2분의 1 바닥형은 내가 좀 더 알기 쉽게 만들어낸 용어로 첫 번째 바닥의 저점보다 두 번째 바닥의 저점이 높은 상태를 가리킨다. 쌍바닥에서 오른쪽 엉덩이가 올라간 쌍바닥 형태죠. 국장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릭스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락을 심하게 시켜서 베어 트랩을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뺐고요. 쭉 하락을 해가지고 베어 트랩을 형성하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렸죠. 여기에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이쪽에서 이 밑에까지 하락을 하지 않고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쌍바닥을 그려놓고 추세선을 그으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쌍바닥이라고 다 같은 쌍바닥이 아니라 바로 이런 형태가 가장 탄력이 좋은 형태입니다. 쌍바닥의 형태는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가 올라가는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 비슷한 부분에서 쌍바닥을 형성하는 형태, 저점이 내려가서 쌍바닥을 형성하는 형태, 세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쌍바닥 중에서 가장 힘이 좋은 형태는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가 올라간 저점이 올라간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더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세력들이 위로 올리겠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랬다가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에서는 손절 라인을 걸어두고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죠.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조금 길게 잡자면 이 전저점 첫 번째 바닥 부근을 깨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바닥에서부터 하락하지 않고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면 손절을 잡아두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하지만은 아주 강력한 매매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하나 시스템 일봉입니다. 여기에서도 바닥을 다지고 물량이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122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더 이상 깨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모습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깰려면 충분히 더 깰 수 있는데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첫 번째 바닥의 하단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두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 매도. 저자님이 얘기한 2분의 1 바닥은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주가가 우상향할 확률이 가장 높은 쌍바닥 패턴 중에서 이 2분의 1 바닥형은 상당히 강력하면서 단순한 매매 타점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보통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2분의 1 바닥형인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전 저점보다 더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면 두 번째 바닥은 첫 번째 바닥 이후 전고점 이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전 저점보다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그 종목의 주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하락하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다시금 하락하는데 그 저점이 전 저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종목의 세력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개미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지지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더 이상 깨지 않고 지지하고 위로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는 것은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한다고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주 세력들은 역배열에서는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 바닥권에서는 상승 초기로 진입하기 위해서, 고가권에서는 강력한 마지막 시세 분출을 위해서 2분의 1 바닥을 만든다. 2분의 1 바닥형이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 그냥 쉽게 넘어가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2분의 1 바닥형은 차트 분석의 기본이면서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이다. 3중 바닥형. 3중 바닥형은 바닥이 3번 나오는데 이 3번의 바닥이 모두 비슷한 가격대에서 지지가 되는 것을 3중 바닥이라고 하고, 이러한 3중 바닥은 앞전 2개의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 실전에서는 쌍바닥을 확인하면 세 번째 바닥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두 번째 바닥 아래로 하락하는지만 확인하고, 하락하지 않을 때는 세 번째 바닥에서부터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 이거는 TLB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3중 바닥을 그렸다가 여기에서 베어 트랩이 나오죠. 일부러 깨서 손절을 유도하고 다시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트랩의 형태가 나오면은 이거는 상당히 냄새가 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냄새를 맡았다면 설령 올렸다가 다시 2중 트랩이 발생하더라도 이때는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깼다가 다시 올리는 것은 위로 올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깨지면 올릴 마음이 없으면은 저항받고 다시 내려가는데 이렇게 들어 올려 버리죠. 그리고 들어 올려서 다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다시 또 들어 올리죠. 이런 전 저점을 깼다가 다시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은 중요 이평선을 깼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패턴, 이런 게 실전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깼다가 다시 들어 올려서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버리죠.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분봉인데요. 분봉에서도 이렇게 3중 바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쌍바닥, 3중 바닥 활용할 수 있죠. 3중 바닥이 이렇게 깔끔하게 동일한 선상에서 3중 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엉덩이가 올라가는 이런 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2분의 1 바닥이 되는 거고, 이까지 보면 3중 바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저점을 확인했으면 두 번째 바닥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들어올리는 모습에서 매수, 그리고 이 바닥에서 더 이상 깨지 않고 들어올리는 모습에서 매수, 이런 두 번째 바닥과 세 번째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해서 전고점 부근에서 팔고 나오는 방법은 이 분봉 단타에서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더 이상 들어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깨져버리면 이 전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두고 들어가는 거죠. 그랬다가 이를 잡았다가 만약에 이탈하면 손절하고 나오면 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리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죠.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과 3중 바닥,
그리고 역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기본기인데 실전에서 정말 밥 먹듯이 나옵니다. 일본 분본 가릴 것 없이 그런 것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그런 것만 알고 있어도 수익을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 안에서 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기본기를 철저하게 하고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두고 매매를 한다면 크게 두드려 맞고 큰 손해를 받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기본기 공부와 신법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멋대로 매매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면서 좋은 경험을 병행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가면 갈수록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결실이 아직 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결실은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만의 임계점을 넘어갔을 때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급함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꾸준하게 이렇게 원칙에 의거한 본인만의 매매, 확률 높은 매매를 기다렸다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헤드앤숄더와 역 헤드앤숄더, 말 그대로 머리와 어깨라는 뜻인데 차트 형태가 사람의 머리와 어깨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헤드앤숄더 형태는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상승의 막바지인 고가권에서 주로 출현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 번째 고점이 절대 두 번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것은 헤드앤숄더형으로 인식하고 세 번째 고점이 꺾이는 지점에서 무조건 매도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쌍봉이나 여러 개의 고점이 생기는 이유는 세력들의 물량 처분 의도 때문이다. 저가권에서 물량을 매집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들은 고가권으로 오를수록 바닥권에서 보유한 물량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떠넘겨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보통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매수할 기회를 놓친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다가 주가는 계속해서 더 큰 상승을 하여 고가권까지 가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수를 하게 되는 구간이 바로 쌍봉 구간이다. 상승하던 주가가 두 번째 고점을 찍은 이후 다시금 상승하여 전고점을 뚫고 상승할 것 같은 생각에 일반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게 되고 그 시점에 세력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물량을 떠넘기게 된다. 이 물량 떠넘기기 할 때는 대놓고 떠넘길 수도 있고 티 안 나게 은근하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고점 부근에서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긴다. 를 알고 있으면 이제 고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탈 일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지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고가권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항상 떠넘긴다. 그렇다면 나는 고가권에서 매수하는 호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하고 있으면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하는 게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신법 관리를 여러분들만의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해서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한다면 내동매매나 추격 매수 같은 것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제주 반도체 일봉입니다. 이게 헤드앤숄더가 실전에서는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 역시 초보 때는 이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바로 이게 패턴이 파악이 될 정도로 차트를 많이 돌려보면서 추세선을 긋고 이렇게 쌍바닥과 이런 것을 스스로 그려봐야 됩니다.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부근에서 크게 상승, 그리고 세 번째 고점 구간에서 두 번째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꺾여버리죠. 이게 바로 오른쪽 어깨가 꺾이면서 헤드앤숄더가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면은 이게 헤드앤숄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은 21선 붕괴와 아주 가깝습니다. 대충 생각해서 이 넥라인 붕괴되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넥라인이고 뭐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21선을 깼다가 다시 올렸는데 다시금 21선이 깨지면 이거는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이해하기 쉽죠? 추세가 전환이 되어버렸죠. 21선이 깨지면서. 그리고 이거는 휴림 로봇 일봉인데요. 이거는 보면 역 헤드앤숄더와 쌍바닥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쪽에서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오른쪽 어깨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정석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쌍바닥, 2분의 1 바닥형이죠. 오른쪽이 올라가는 쌍바닥형. 그래서 역해된 숄더에 쌍바닥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 아니면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에 과감하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잡았다면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평단이 이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태우면서 이렇게 추가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거죠. 2분의 1 타법. 2분의 1 타법이란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 다음날 음봉이 출현했을 때 그 음봉의 다음날 그 음봉의 형태에 따라 대응하여 수익을 내는 기법이다. 이렇게 당일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은 다음날에도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 마감으로 갈수록 양봉보다는 음봉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음봉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과정으로 하루나 며칠 정도 단기적인 눌림목을 형성하는 경우고, 두 번째로 고점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최후의 시세 분출로 주가의 꼭지점을 찍는 경우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상한가 다음날 추가적인 연속 상한가가 나오지 않고 양봉이 아닌 음봉이 나온 경우 2분의 1 타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전날 높은 상승에 따른 후유증으로 양봉의 형태보다는 음봉의 형태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러한 2분의 1 타법의 음봉은 매일 나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매매한다면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이 될 수 있다. 책에 보면은 2분의 1 타법의 조건값, 음봉의 형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아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기본 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 틀을 알고 거기에서 본인만의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응용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 틀을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타법이란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에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2분의 1 타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타점이 바로 5일선입니다. 이렇게 5일선이 만약에 지지가 되는 모습,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면 이 아래 꼬리 부분에서 양봉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매수 구간이 나옵니다. 이 구간에 매수를 해서 5% 이상 상승하면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매수세의 강도 여러 가지를 봐서 스윙으로 들고 갈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5일선에서 아래 꼬리가 나오는 것을 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인테크 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구간, 여기에서 하락이 나오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죠. 이 구간이 바로 아래꼬리 구간입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 아래꼬리 구간에서 매수를 잡고 들어가서 수익을 먹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들어 올리면서 아래꼬리를 형성하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5% 이상이 되면 팔고 나오는 방법이 바로 저자님의 2분의 1 타법입니다. 상한가와 세력가. 2분의 1 타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한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상한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없고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시장 참여자는 세력들밖에 없다. 이러한 강력한 자금력을 가진 세력들이 아니면 상한가는 절대 만들 수 없다. 그렇다면 세력들은 왜 상한가를 만드는 것일까?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 수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고 매매를 하기 위해 접근하게 된다. 이때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그 종목의 물량을 다른 세력이나 투자자들에게 좀 더 쉽게 넘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세력들은 바닥권에서 매집이 끝나면 상한가로 시장과 일반 투자자들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상한가 속의 세력가. 일반적으로 상한가를 친 종목에는 대부분 세력가가 존재한다. 종가상 상한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매수세가 들어와야 한다. 특히 상한가 근처에 8부 능선에서는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지는데, 이 8부 능선을 저점으로 잡고 매수세는 매도세에게 강력한 공격을 진행하여 상한가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원리로 상한가 근처 8부 능선이 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격대가 되고 이 가격대가 세력가가 된다. 두 번째로 처음 상한가를 친 이후에 하락을 하여 저점을 잡아주는 가격대가 바로 세력가가 된다. 이거는 전진건설로봇 일봉인데요. 이게 저자님이 얘기하신 상한가에서 8부쯤에서 세력가에 만나는 지점입니다.
상한가에서 8분 응선 그리고 5일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5일선 지지가 되는 구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아랫꼬리가 나왔죠. 그러면 이 구간이 세력가와 5일선 지지가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가치가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승 때 팔고 나오는 거. 이거는 2분의 1 타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상한가 나온 종목에 5일선의 지지 그리고 세력가가 만나는 구간 이렇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2분의 1 타법의 종목 선정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 찾아야 할 종목은 전날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 중에서 당일 음봉이 나온 종목만 검색해서 다음날 매매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여기서 역배열 종목은 제외해야 하며 가장 이상적인 종목은 정배열에서 상승 각도가 가파른 종목이다. 둘째, 해당 종목이 현재 시장에 강세 종목과 연관되는 종목, 대장주나 주도주를 말하는 거죠. 그런 종목이라면 연관되지 않는 다른 종목보다는 2분의 1 타법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 2분의 1 타법의 매수 타점 3가지. 1. 5일 이평선. 2. 전날 음봉의 아랫꼬리. 3. 전전일 상한가 속의 세력가. 특히 5일선은 2분의 1 타법의 기준선으로 가장 최고의 매수 타점이다. 전전일 상한가 속의 세력가는 당일 5일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첫 상한가를 만들고 이틀 뒤에 5일선은 첫 상한가 날의 세력가이며 상한가 다음날 음봉의 아랫꼬리가 되며 2분의 1 타법의 매수 타점이 된다.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한 종목이 음봉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매수 타점 적용이 가능하다. 5일선을 닫는 시점과 양봉 전환하는 시점인 시가까지 매수 구간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저자님은 5일선 닫는 음봉의 아랫꼬리 구간과 양봉 전환 직전까지만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이상 양봉으로 전환돼서 뽑아나가는 과정에서는 추격 매수 구간이니까 매수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시 보면 상한가 이후에 5일선 지지 라인, 이 아랫꼬리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양봉으로 전환되기 전까지가 매수 구간, 그리고 5% 이상일 때 매도로 대응하는 거, 이게 바로 2분의 1 타법입니다. 여기에서도 상한가의 중심봉 라인에 5일선이 지지하는 모습, 두 가지 근거가 중첩이 된 자리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아랫꼬리를 만드는 모습에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서 수익이 나면 챙기는 방법이 2분의 1 타법입니다.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 떨어졌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 이게 바로 아랫꼬리가 만드는 분봉상의 형태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 날 때 팔고 나오는 방법이 바로 2분의 1 타법입니다. 2분의 1 타법의 매도 타점. 기본적으로 2분의 1 타법의 매도 타점은 수익률이 5% 정도 발생하면 이익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수 타점의 경우 매수하는 구간이 정확하게 양봉 전환 전까지라는 명확한 타점이 있는데, 매도 타점은 그날의 지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2분의 1 타법의 매수 타점 중에서 가장 저점 구간인 5일선 근처에서 매수했다면 양봉 전환하기 전에 벌써 수익률이 5%가 발생하여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저점을 찍고 상승한 주가가 양봉을 전환하여 더욱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다면 매도 시점을 약간 뒤로 늦추고 최대한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매도 타점은 매수 타점보다 많은 부분이 탄력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라며, 작은 수익이든 큰 수익이든 수익이 발생하면 일단은 실현하여 챙기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이윤봉 타법. 이윤봉 타법은 상한가를 친 종목이 그 다음 날부터 연속해서 2개 음봉이 나올 때 적용할 수 있다. 2분의 1 타법이란 상한가를 친 종목이 다음 날 음봉이 출현할 경우 그 음봉 다음 날의 대응 방법이었다. 상한가를 치고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매매하는 게 2분의 1 타법이고, 이음봉 타법은 상한가를 치고 연속해서 음봉이 나오면 3일째 되는 날 매매를 하는 방법이 이음봉 타법입니다. 세력들이 상한가 다음날 음봉 출현 이후 2분의 1 타법을 만들지 않고 연속해서 음봉을 출현시킬 경우 여러분은 이음봉 타법이라는 무기로 대응하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연속적인 음봉을 2회 출현시키는 이유는 시간으로 투자자들을 지치게 한 후 그 물량을 받아내 연속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다. 바닥권에서 매집을 어느 정도 마친 세력들이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첫 상한가를 만드는데, 이 첫 상한가에 기존의 보유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느껴지거나 첫 상한가에 그 종목을 매수한 단타 물량이 많을 경우 세력들은 절대 연속적인 상승을 시키지 않는다. 세력들은 악성 물량인 심약한 기존 보유자들과 단타 물량들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상승을 하려고 한다. 이때 기존 보유자들과 전날 상한가에 진입한 단타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양봉보다는 음봉이 출현해야 한다. 이거는 책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를 찾기보다는 실전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응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한가 이후 5일선 터치하는 것은 음봉 모양이 어떻고 상한가 이후 며칠이 지났고를 떠나서 상한가를 친 종목이 5일선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번 매수해 볼 가치가 있는 투자입니다. 물론 떨어질 것 대비해서 손절 라인을 자동으로 걸어둬야 되겠죠. 손절 라인을 걸어두고 5일선 지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보인다면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투자는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100% 맞아떨어지는 매매는 없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으로 손실분을 메꾸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손절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Y팜 밀봉인데요. Y팜은 이때 상한가를 올렸고요. 상한가 다음날 1일, 2일, 3일째 되는 날 여기에서 5일선 지지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세력가가 만나는 구간에서 지지가 되죠. 80%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이게 지지가 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상한가 부분에 50% 중심선을 이탈할 때까지는 들고 가도 되니까 손절 라인을 잡아두고 이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손절이고 위로 올라가면 이 추세를 먹고 팔면 되는 거죠. 세력가 상한가 부근에 80%와 5일선이 지지하는 모습, 두 가지 근거가 중첩이 되죠.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응용인데 상한가를 말았다가 5일선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5일선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을 때는 상한가 상단 부근이나 80%, 최대 50% 부분까지 손절을 잡아두고 들어가는데, 항상 손절 라인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두면 안 되는 게 슈팅하기 전에 한번 개미 털고 이렇게 올리는 흐름이 항상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5일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서 5일선 이탈 시에 손절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너무 잦은 손절이 나옵니다. 손절 라인의 폭은 조금 여유롭게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준봉의 80%를 넘어서지 않으면, 최대 50%를 깨지 않으면은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서 상한가의 50%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80%나 상단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둘 수 있는 겁니다. 4분의 3 타법. 4분의 3 타법이란 연속되는 양봉 또는 음봉 3개가 출현하면 네 번째에는 다른 음봉 또는 양봉이 나온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음봉 3개가 나오면 네 번째에는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 4분의 3 타법의 생성 원리는 인간의 심리적 한계점에 있다. 자본을 움직이는 것은 투자자라는 인간이며, 인간은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이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곳에 진입을 하게 되면 시장 속의 투자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집단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인은 혼자 되었을 때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판단을 믿고 실천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으며, 자신도 모르게 주식시장의 집단 심리를 쫓아서 매매를 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 심리야말로 주가의 상승과 하락 메커니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세력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를 유도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세력들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급등한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하도록 유도한다. 모든 가치 분석이나 평가 도구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급등한 종목을 왜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가?
그것은 심리적인 분석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고점에서도 더 상승할 것 같다는 상승심리, 왜 나는 저점에서 매수하여 수익을 내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리, 지금이라도 매수해야지만 그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과 같아진다는 집단 심리의 발현으로 고점인 것을 알면서도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 투자자들이 오르는 주식을 보면 더 오를 것 같은 심리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떨어지는 주식을 보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하게 되는 심리적인 한계점이 바로 3거래일이다. 이 같은 심리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원리를 수치화하여 타법으로 만든 것이 4분의 3 타법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3거래일 동안의 양봉 출현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투자자의 심리는 탐욕이 지배하게 되고, 그 탐욕의 심리적 한계점이 바로 3거래일이 된다. 또한 3거래일 동안 음봉 출현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투자자의 심리는 공포가 지배하게 되고, 그 공포의 심리적 한계점이 바로 3거래일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탐욕과 공포의 심리적 한계점인 3거래일에 도달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자신의 심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추격 매수와 추격 매도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 투매, 손절을 얘기하는 거죠. 세력들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까지 주가를 이르게 한다. 4분의 3 타법은 기본적으로 음봉이 3번 연속해서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타법이다. 즉 상한가 이후에 연속된 3개 음봉 이후 첫 양봉이 출현하는 날에 매매를 해야 한다. 보통 미수를 사용하게 되면 2일까지 어떻게든 버티다가 손절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미수를 사용한 단타 매매자들을 손절시키기 위해서 2, 3일간의 조정을 주고 그들의 손절 물량을 밑에서 받고 다시 출발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만약 3연속 음봉 이후 다음날 양봉이 출현하지 않고 또다시 음봉이 출현한다면 이것은 하락 파동 이탈이다. 4거래일에도 음봉이 출현할 경우 이는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니므로 매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세력들의 D-Day, 세력들은 매집이 끝나면 주가가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상한가를 만든다. 이 상한가는 철저한 계획 아래 만들어진다. 이렇게 상승의 첫 신호탄인 상한가를 만드는 날이 D-Day다. 이 D-Day가 출현해야 진정으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 D-Day를 알아내서 투자하는 것이 수익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된다. D-Day 타법의 캔들 형태는 삿바형 양봉 플러스 도지 캔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바로 삿바형 양봉입니다. 그리고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 D-Day죠. 그 다음 날이 D-Day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캔들의 형태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D-Day 기법이란 이렇게 삿바형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도지, 그 다음날 더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때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세력들은 당일 고가에서 주가를 하락시켜서 윗꼬리가 있는 삿바형 양봉을 만든다. 이렇게 윗꼬리가 있는 삿바형 양봉이 만들어지면 당일 고가권에서는 단기 수익에 만족한 기존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고 추가 상승을 노린 단타 세력은 매수를 한다. 이렇게 하루 동안에 급등시킨 후에 당일 고가에서 급락시켜 윗꼬리를 만든 후 그 다음 날에는 짧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도지 형태의 캔들을 만든다. 이러한 도지 형태의 캔들은 전일 급등하는 삿바형 양봉에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입성한 단타 세력들에게는 시간에 있어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량을 매도하고 그 종목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세력들은 삿바형 양봉에서는 기존 보유자들의 물량을 체크하며 단기 이익 실현 물량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매집하고, 다음날 도지 형태에서는 전일 입성한 단타 세력들이 하루라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매도하는 포기 물량을 매집한다. 삿바형 양봉과 도지가 출현하는 이틀 동안 상승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모두 마친 세력들은 다음 날부터 주가를 급등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날의 D-Day 타법을 적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삿바형 양봉 다음에 도지 캔들이 2회 연속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개의 도지 캔들 다음 날이 D-Day가 적용되는 날이다. 삿바형 캔들 그리고 도지 그 다음 날이 D-Day죠. 이게 어부부 반도체 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메우는 모습을 보이죠. 더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당일 전고점을 뚫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출발의 신호탄인 거죠. 저자님은 이렇게 아랫골이 발생하고 이렇게 양봉 전환 전까지를 매수 타점이라고 얘기하고 이 윗구간은 추격 매수 구간이라서 매수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유연하게 판단을 하면 이 아랫 구간에서 비중을 좀 많이 때리고요.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에서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세 강도를 확인하고 이쪽에서 한 번 더 때린다면 평단이 이 아랫 구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실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세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수적으로 아랫꼬리 구간 그리고 양봉 전환 전까지만 매수를 해서 5% 수익이 발생하면 팔고 나오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주식 투자는 돌을 닦는 과정이다. 주식 투자는 돌을 닦는 과정이라는 말에 공감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되어야 한다. 마음속에 탐욕과 공포,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로 매매를 하면 제대로 된 매매를 할 수 없다. 어떻게 주식시장이 알았는지 자신의 마음속에 조그만 빈틈만 생겨도 그 틈을 물고 늘어져 어떻게든 자신에게 절망을 안겨준다. 그래서 투자자는 한시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고 마음의 평정심 또한 잃어서는 안 된다. 수익에 대한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고 손절매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손실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 등이 필요하다. 항상 돌을 닦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분명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분의 1 바닥은 즉 두 번째 바닥의 저점이 위로 향한 쌍바닥의 형태죠. 쌍바닥 형태 중에서 가장 강한 쌍바닥의 형태입니다. 2분의 1 바닥 형태가 나오면은 두 번째 바닥에서 매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바닥은 바닥 확인용일 뿐 매수는 두 번째 바닥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 3중 바닥은 두 번째 바닥과 세 번째 바닥에서 적극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다. 첫 번째 바닥이 나오면 두 번째 바닥과 세 번째 바닥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손절 라인을 첫 번째 바닥의 하단 부분을 손절로 잡아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과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차트를 보면서 눈에 익어야 됩니다. 이런 2중 바닥, 3중 바닥,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 쌍바닥, 쌍봉 이거는 실전 투자에서 밥 먹듯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보고 알고 여기에서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한가는 세력만이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상한가 간 종목을 1일에서 3일 또는 1주에서 2주 정도 관찰해서 음봉이 나오면 매수 타점을 잡는 데 활용해라. 종료 타점은 5일선이고 전음봉의 아랫꼬리 부분, 세력가, 상한가 봉의 80% 또는 50% 자리 부근이다. 이게 어쨌든 상한가를 간 종목, 힘이 강한 종목은 계속 관찰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 타점 5일선, 음봉의 아랫꼬리 부근, 세력가 부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데 써야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의 100%는 없기 때문에 항상 손절 라인을 잡아두고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들을 잘 활용한다면 크게 손실을 당하는 일은 대폭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은 구간에 손절을 걸어두고 매수를 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확률상 손해를 볼 확률보다 수익을 낼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매매를 계속 반복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흥분해서 그런 급등주 올라타는 매매 그런 거 말고요. 원칙에 근거한 확률 높은 자리에서 정해진 손절 라인을 걸어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 타점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